네, 이어서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변호사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보다는 좀 미국으로 시야를 돌려서 정말 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미 연방 대법관으로 지난주에 이 별세하신 이 긴스버그 대법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 미국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고요. 또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입니다. 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1993년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셨고요.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미국 내 추모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고요. 예,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또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도 좀 관심 갖고 보셨을 것 같고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 긴스버그의 삶이 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그 여성 대법관, 미국의 최초인 두 번째 대법관으로서 지금 진보의 아이콘이 된 거죠. 예.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참, 그 남편도 굉장히 평생의 그 반려자로 잘 만났어요. 예, 코넬대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첫 딸을 낳은 애 엄마로서 그 56년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을 해요. 예. 근데 당시 전체 학생 500명 가운데 9명 뿐이었던 이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어린 딸의 육아를 병행하면서 당시 그 좀 아프게 된 남편이 학업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그렇게 로스쿨을 다녔어요. 예. 그리고 남편이 뉴욕 로펌에 취업을 하게 되자 남편을 따라 콜롬비아 로스쿨로 옮겨서 이제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아예 로펌에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가 되었는데 그 기간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미국 시민권 연맹이라고 있어요. ACLU. 예. 그게 손잡고 여성 권익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 대법원의 그 성차별 이슈에 관한 사건들을 맡게 되는데, 그 73년도부터 76년 사이에 그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직접 변론한 그 성차별 이슈에 해당하는 사건이 6건 중에 5건을 승소를 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 연방 대법원 앞에서 직접 그 변론한다는 게 대단한 건데, 예. 그 6건 중에 5건을 승소했다는 것도 엄청난 그 실력파지만 이 접근 방법이 그 당시에 바로 이게 여성차별 이렇게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남성의 그 역차별, 남성의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케이스를 발굴해서 이제 남성에 대한 이 차별이 바로 성차별이다, 성차별은 위헌이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다 수백 건의 법률도 다 그 위헌으로 되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해요. 그리고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굉장히 유명하고, 예. 이제 이 분이 이제 사용한 용어가 그 성차별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인 그 섹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아니라 예. 우리가 사회적 성인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 용어를 아주 그 개념을 사용해요. 이게 죽는 날까지 사실은 이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용어에 기반한 성차별이 굉장히 이 사회적 성차별, 예. 이거는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이분의 그 초기에 이러한 그 대법관 되기 전까지의 이 삶과 대법관 되기 전에 그 활동했던 이런 모든 중요한 변론은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18년도에 나와 있죠. 예.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잘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이 긴스버그 대법관 정말 이 연방 대법원에서 변론한 이 성차별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 많은 분들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일찍이 이제 1980년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긴스버그를 연방 항소심 판사로 임명했고, 1993년에 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대표적인 사건 몇 개만 얘기하면 워낙 뭐 많은 그 중요한 케이스가 많지만, 예. 버지니아 구두사관학교라고 VMI 미국에 아주 157년 된 그 아주 유수 깊은 그 군사관학교가 오로지 남성만 입학을 시켰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1996년도에 이게 여성이 입학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불허되자,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96년도에 이것은 그 여성을 입학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게 되는데, 이게 다수 의견을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 당시에 3년차 아주 초보 대법관이었는데 네. 이 다수 의견 판결을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성이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광범위한 일반화로 재능과 능력의 편견을 넘어서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판결을 냈고, 또 대표적인 판결이 역시 낙태할 권리를 옹호한 거.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낙태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이번 금년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제 무효가 되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이 여성의 낙태권은 1973년에 그 로 버서스 웨이드라는 그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그 헌법상 권리로 인정을 했어요. 그게 기간이 이제 6개월까지. 네. 6개월까지는 저 임신 이제 24주까지인데 그 낙태할 권리는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73년부터 지금까지 그 57년간 이거를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면 이걸 뒤집기 위해서 여성의 낙태 권리는 헌법상 권리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각 주에서 각종 법률을 만들어서 이 낙태를 어렵게 만듭니다. 소송이 계속되고 있군요. 계속되고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금 트럼프가 새로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낙태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여성이지만 낙태권을 부정하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도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아주 대법관은 임명해서 안 된다. 이렇게 예. 또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긴즈버그 대법관에 동성결혼 합법한 거 가장 유명하죠. 2015년도에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의 헌법 14조에 따라서 이 동성한 결혼을 각 주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완전 합법화됐는데 각 주에서 법률로서도 이걸 제한을 못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이거 아주 굉장히 이제 그 진보적인 입장인데 한국에 또 오셨죠. 이분이 오셔갖고 이 동성결혼 예. 그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아주 이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 영화도 뭐 다큐 영화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삶의 전기를 다룬 영화, 또 다큐도 문화계에서는 꽤 인기를 얻었고요. 특히 여성 또 젊은 층으로부터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사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하지만 이 진보적인 발언이 사회의 어떤 울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결국은 루스페이드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그 RPG 영화, 네. 그 다큐 영화 2018년도에 나온 그 영화가 굉장히 이분의 했던 케이스들을 잘 볼 수 있고, 이분이 오히려 어떤 분인가 정말 엄청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끌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 다큐 영화인데요. 근데 실제 이 삶에 이분은 사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까지 하시는 행동은 아주 젊은이들이 열광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아주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진보의 아이콘 문장 하나하나까지 이분이 얘기한 의로까지 다 책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근데 이제 2013년도에 대법원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아주 또 셀리비 카운티 대 홀드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죠? 흑인 투표권자들에 대한 차별이 이제는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없앤 핵심 조항을 없앤 삭제한 그것에 대한 건데, 예. 오히려 이분은 이렇게 되면 흑인들이 투표를 방해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허가증을 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소수 의견을 유명하죠. 예를 들면 이제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에서는 항상 스스로 이 소수 의견을 소수 법원에 낭독을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낭독하는 이유를 자기가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후세에서 이제 나중에 자기 울림이 다 알려져가지고 다 이대로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법관들에 대해서 항상 법관들에 대해서 항상 그날에 날씨를 보지 말고 예. 기후 변화를 보라 이런 식으로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라 이런 얘기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애칭도 있어요. 래퍼 노토리어스 B.I.G. 빅대어가 이걸 이제 사랑하는 말로 노토리어스 R.B.G라 해가 이분의 이니셜로 예. 이런 별명이 생길 정도고, 또 이분은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아이콘 밈이 돼가지고 셔츠에도 많이 네. 쓰여져 있고요, 얼굴이. 네, 코미디 쇼 세르데이 나이트 라이브 여기에도 이분을 흉내낸 그런 그도 나와 있는데 항상 이걸 즐겼고, 또 투병하면서도 암투병을 10년간 하면서 또 승마와 패러글라이딩 즐기고 패러글라이딩까지요? 네. 그리고 80대 나이에 슈퍼 디바라고 운동복 입고 개인 트레이너와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힙한 할머니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사고도 워낙 진보적인데다가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 젊은이들한테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긴스버그 사후에 이제 관심은 미 연방 대법원이 이제 어떻게 구성될까라고 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미 연방 대법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미국 연방 대법관 그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제 한 번 임명되면 정심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수 긴즈버그 사망 당시에는 보수가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예. 결국은 긴즈버그가 이제 사망함으로써 만약에 트럼프가 그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완전 6대3으로 기울어져죠. 근데 대선이 얼마 안 이념이지요. 남았잖아요, 근데.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안 남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지명하겠다 그러고 상원이 이제 바로 인준을 해버리면 이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에는 굉장히 이게 이념추가 보수냐 진보냐 우리나라도 굉장히 상호지만 미국도 총기 규제니 낙태권이니 성소수자 권리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대법원의 판결로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 대법관 연방 한 분의 대법관이 중요하네요. 한 분의 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지명을 하더라도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7명이더라고요. 요 의석수가 사실 애매합니다. 이게 미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외신을 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음자 변호사였습니다.